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메리츠 증권 권동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테슬라가 진짜 이건 부장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또 지켜보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러네요. 예, 지켜보고 메리츠 계시는 증권. 분이 네. 있는데 아니 근데 저희가 테슬라 얘기를 그때가 한 달 전이었나요? 한 달 반 전이었나요? 그쵸. 그 영상 6월 업로드 뭐 초 정도 예, 됐을 거예요. 13일 날 그때 주주총회 정말 전이었으니까. 한 번도 그렇게 개별 종목 이야기하신 적 없다가 네. 그때 주요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그 2분기 인도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곧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이제 전후로 좀 보시는지 아, 대응을. 저는 뭐 테슬라 어쨌든 2분기 인도량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어제 우선 고무적인 게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반등하는 우선 시그널이 나왔고, 네.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도 이제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4월 달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냐면 무이자 네. 할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무이자 할부요? 네, 그 중국에서 그래서 4월, 5월, 6월에 생각보다 그 차량 판매량 반등하는 게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고 나서 네.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이제 밤에 발표됐는데 인도량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오늘 인도량이 조금 별로라고 해도 음, 2주 뒤에 실적 발표가 있고 네. 그 3주 뒤에 8월 로보택시가 8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동안에 테슬라 얘기가 모멘텀이 아마 계속.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잘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잘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고, 혹시 안 나오더라도 네, 뭐 좀 그런 어쨌든 괜찮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량이 별로 안 좋아도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벤트로 남아있다라는 것에 더 좀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소울님께서는 권부장님 믿음이 부족했던 부분 회개합니다. 1달러 벌고 팔았어요. 아, 1달 그러면은 매매 수수료 하면은 거의 버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몇 네, 센트. 어쨌든 안타깝네요. 뭐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사라 파라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어떤 논리로 이 기업이 좀 앞으로 변모하느냐에 더 포커스를 뒀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전에 저희가 테슬라 관련한 영상들 많이 좀 조회수가 많은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 주식 시장도 양극화 진행 중이다. 이거는 사실 꽤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요새 TV를 틀면 어디든 뭐 AI 얘기 나오고 엔비디아 뭐 반도체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주식시장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주식시장 양극화 얘기가 더 나오긴 했지만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주식 그 약간 섹터나 종목들의 차별화도 되게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금 환경인지,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어떤 종목들이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네.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뭐 자유무역 시대였고 평화의 시대였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많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다 중산층으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다 보니 예전에는 못 샀던 그런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약간 좀 고가의 소비재들. 소비재들을 그냥 살만하게 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자유와 평화의 번영의 시대를 이렇게 지내다가 자유와 평화의 번영. 그렇죠. 대학 네. 교수 같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무역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면 저 때는 네, 이제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런 네. 것들이 다 뭔가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그런 이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지금 1, 2년 된 게 아니고 6년이나 됐습니다. 2018년부터니까 꽤 됐잖아요. 그때 국내 증시 정말 안 좋았는데.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네. 이렇게 세계가 갈라지면 예전만큼 뭔가 자유무역 시대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이럴 기회들이 예전보다는 네,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도 계속 뭔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사실 데이터로도 나와 있고, 그것 자체가 빈부격차도 이제 확대가 점점 이제 되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중산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매스 브랜드들이 요새 좀 흔들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혹은 네. 아니면 뭐좀 그 빈부격차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양극화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AI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 대규모 투자를 누가 할까 보면 빅테크 말고는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이제 많은 곳들에서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도전은 하지만 맞아요. 빅테크만큼 그 돈.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쓸 수가 그쵸. 없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서 경쟁에서 이길 자신 없으면 들어오지도 마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예, 자신 없으면 이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빅테크밖에 없고 혹은 소수 스타트업인데 이마저도 뒤에 빅테크가 있거나 아니면 강한 전주가 있거나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지금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고 네. 좀 재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이제 상반기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누적 수익률인 거죠? 네, YTD. 네. 예, 누적 수익률인데 딱 매볼 보면 나오는 게 뭐 약간 뭐 10%니까 뭐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요 제가 이렇게 경계를 친 요 곳에 있는 요 종목들이 기업들. 다 좋았어요. 그렇죠. 다 빅테크 뭐 반도체 막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요 밑에 약간 자잘자잘한 애들을 보면 파랑이랑 빨강이랑 지금 섞여 있죠. 네, 어쨌든 위에 있는 애들이랑 좀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 때는 요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네. 두 번째 좀 재밌는 게 그 오, 맛있겠네요. 네. 배가 고파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때 좀 재밌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어요. 네. 뭐 어떤 거냐면 샐러드 레스토랑에 약진이 있었습니다. 요새 또 비건 또 열풍이 또 크다 보니까 맞아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비건도 비건인데 네. 사실은 뭐 건강, 어. 뭐 비건, 어. 뭐 다이어트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저는 핵심 내용은 싸서. 맞아요. 싸서. 어. 잘 아시네요. 매우 슬프네요. 네, 여기 이제 카바라는 이제 지중해식 레스토랑이고 네. 여기는 여기가 저렴해요, 카바가? 안 저는 저렴해요. 지중해식이라 해서 좀 고가 줄 알았어요. 그 레스토랑이 제가 레스토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거기 네. 이제 서브웨이 같은 곳이에요. 아. 네, 그렇게 볼 같은데 네, 네, 볼이죠. 네. 네, 샐러드 네. 볼이죠. 네, 여기 이제 스위트 그린이라고 네. 하는 요 두 개가 이제 가장 요새 핫한데 사실 요새 패스트푸드 세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막 맥도날드에서 엄청 네. 저렴한 세트 내놓고 5달러, 예,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이제 아침에 이제 내놓은 건데 그렇죠. 그 점심에 가든 저녁에 가든 어. 대략 한 10에서 15달러 정도 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2만 원 가까이. 예, 뭐 만 얼마, 뭐 한 아. 15,000원 이렇게 되는데 요 샐러드들이 한 15에서 20달러 사이거든요. 비싼데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로 치면 비싼데 네. 가처분 소득 2배를 생각하면 네. 대충 우리나라로 치면 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라면이랑 네. 김밥 먹으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넘어요. 어. 여의도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비싸잖아요. 음. 근데 그래서 제가 백반집을 가도 10,000원이고 네. 당연히 여의도는 10,000원 당연히 넘고 근데 서브웨이가 제일 싸요. 음. 서브웨이가 6,000~7,000원이잖아요. 그럼 서브웨이 이제 가서 배 채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간단히 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뭐 서브웨이가 이렇게 좋아요. 나쁜 네, 곳이 건강 음식. 아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가격이 또 괜찮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건강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좋으니까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아, 그게 주식시장 이제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요 파란색 차트가 이제 카바 차트고 요 초록색이 이제 스위트 그린이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치폴레인데 치폴레랑 요 위에 있는 애들이랑은 사실 매장 수도 그렇고 수십 배 차이 나거든요. 치폴레가 좀 단가가 좀 있는. 그쵸? 편인가요? 예, 치폴레 근데 사실 치폴레 단가 있어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예. 네, 거의 한 15달러 네. 뭐 요 내외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근데 어쨌든 요 애들의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요 정도 안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핵심은 싸서 네, 먹을만 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성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매스 소비재들이 요새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H&M은 옷을 사시나요? 네. 세일할 때만. 세일할 때만. 네. 그것도 이제 네. 저렴한 브랜드지만 네. 그 정가에 사지 않고 세일할 때만. 지금 최근에 여러분 자라가 세일 중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요? 근데 좋은 제품들은 다 나갔더라고요. 묻혀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네,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쫙 떨어졌어요? 빠졌어요. 예, 뚝 떨어졌어요. H&M이요? 이게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테무와 쉬인의 돌풍을 잘 막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오늘 방금 저도 아침에 기사 본 것 중에서 네. 테무의 그 판매량, 소비량이 네, 뚝 떨어졌대요. 맞아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샀더니 이거 쓸 거 뭐 이거 아무리 2,000원짜리라지만 이거 2,000원 내 돈 2,000원 버렸네 이런 네. 제품. 제가 거기 섀도우 이렇게 브러쉬를 샀거든요. 네. 섀도우가 안 묻어요. 아이고, 요새
뭐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건가? 네. 예, 결국에는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면은 내가 돈 주고 쓰레기를 구입한 꼴이 되는 거니까 네. 물론 좋은 제품도 일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가지고 더 이상 쇼핑 안 해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그 약간 그런 약간 불만들을 네. 딱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니즈를 딱 네, 니즈를 파악해서. 잡아갖고 이번에 이제 10월 11월 달부터 저가 제품 그 네. 카테고리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테무 시인이 분명히 뭐 이 약간 성장은 뭐 워낙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꺾이긴 했지만 네.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큰 영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제는 애매하게 저렴한 물건은 잘 안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이 매스 브랜드 중에서도 좀 잘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잘하면 또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유니클로 패스트 리테일링이나 네. 아까 말씀하신 자라의 인디텍스 같은 경우는 네.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걔네들은 저가에서 어쨌든 괜찮게 그쵸. 포지셔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싼데 아예 싸지도 않고 포지션도 이제 애매해지다 보니까 주가 이제 훅 이제 떨어졌던 거고 네. 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스타벅스죠. 스타벅스도 실적 발표한 다음에 쫙 떨어졌어요. 요즘에 스타벅스 잘 안 좋죠, 흐름이. 그렇죠. 예. 그리고 주가도 지금 회복을 못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전 한국에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가 커피가 워낙 잘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엄청 잘 되고 있는데 네. 저가 커피만큼 고가 커피들도 엄청 잘 되고 완전 양극단인 거죠. 맞아요. 네. 뭐 캐나다인가? 거기서 새로 브랜드 얼마 전에 여기 여의도에 런칭한 아, 이름 네네. 까먹었는데. 저기 팀 호튼. 예, 예, 예. 예. 그것도 줄 선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예 싸거나 아니면 완전 고급으로 지금 그렇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스타벅스가 원래는 약간 고급 그 브랜드의 포지셔닝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안 됐던 거죠. 뭐 2000년대 초반 그때만 해도 밥값과 비슷한 커피값 해가지고 막 난리 났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밥값이 네.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커피도 스타벅스 포지션도 지금 애매해지다 보니까 매스를 상대하는 이 브랜드에서 이제 좀 약간 좀 그 고생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좀 종목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나이키. 네, 나이키 진짜 어제 엊그저께 너무 빠졌죠. 그쵸 엄청 빠지고 어제도 그렇게 많이 반등을 못했어요. 거의 1%대. 네네. 뭐 그 정도면 사실 뭐 반등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두 개를 놓쳤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러닝 시장이 엄청 크고 있는 걸 놓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가의 기능성 신발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카나 온러닝 제가 막 1년 전에 이맘때쯤 막 호카 막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제가 거의 재작년부터 막 주변에 말씀을 많이 드렸고 네. 온러닝은 작년부터 막 되게 어.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도 네. 저 호카 신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두 개를 신어보면 전 둘 다 있어요. 아식스도 있는데 네. 신어보면 느낌이 옵니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편해요? 네, 많이 편하고 그러니까 호카랑 온도 있으세요? 네네 온도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편하세요? 저는 온러닝이 더 좋습니다. 온러닝이 더 비싸죠. 네. 온러닝은 거기 이제 워킹 온 더 클라우드라는 그런 구름 위로 걷는 것 같아요. 예, 그 표방하는 그 네. 문구처럼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제가 더 현대 샀는데 있어요? 네. 구름이 안 걷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우리 말씀 주세요. 부장님한테 네, 말씀 주세요. 뭐 관련한 분도 아니지만 예. 네. 아무튼 그 두 큰 약간 그 카테고리를 이제 좀 놓치다 보니까 네. 많이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거의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2024년인데 이렇게까지 사실 그 포캐스트 예측치가 매출이 이렇게까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측한 적이 처음이거든요. 이런 적이 없어요. 또 파리 올림픽이잖아요. 네.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 감안해가지고 경영진에서 올해 매출 이제 10% 정도 감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캘린더 이어야 2024년으로 그 나이키가 좀 그 회계연도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976년부터 2024년 5년까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한 50년 데이터인데 별로 매출이 하락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 하락했냐면 요 2000년대 요 IT 버블 좀 꺼질 때 네. 그리고 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그때 그리고 코로나 때 하락했고 요번에 이제 네 번째인데 요 앞에 세 번은 느낌이 달라요. 매크로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꺾이면서 이제 판매가 이제 약간 부진했는데 이번에는
브랜드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쟁사의 문제이기도 해요. 경쟁사들이 너무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예전에도 경쟁사가 당연히 있었죠. 아디다스도 있었고 뭐 리복, 뭐 언더아머도 갑자기 치고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랑 느낌이 다른 게 그때는 다 같이 성장하는데 너 좀 새로 왔구나. 너도 좀 성장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호카랑 온러닝은 너무 빨리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갭은 차이 많이 나요, 지금. 근데 물론 점유율 자체는 나이키가 훨씬 높긴 그쵸. 하지만 성장을 이제 나이키 거를 갉아먹어서 온이나 맞습니다. 호카 쪽으로 가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다들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엄청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카 스타일로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신발 나이키에서 신발 뭐 나오는. 따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또 실망한 거예요. 왜요? 나이키 이 정도밖에 안 돼? 약간 이런 거예요. 안 들어왔는데 별로였나 보네요. 예, 따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기능도 호카가 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원래 나이키가 러닝 슈즈 뭐 에어 뭐 들어간 거 맞아요. 여러 가지 네. 되게 많았는데 네. 어떻게 이러다가 그 기능성을 잃었을까? 그러니까 뭐 저는 나이키가 좀 놓친 것도 있지만 네. 호카랑 온러닝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사고 싶은데 호카나 온러닝 관계자분들 이 영상을 제가 좀 쇼츠로 만들어야겠어요. 보시면 우리 권동호 부장님께 진짜 뭐라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투자 얘기하는데 진짜 저 네. 너무 사고 싶은데요. 신어보시면 알아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는 나이키가 처음 겪는 도전이에요. 뒤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빨리 따라와서 자기 시장을 그러네요. 어쨌든 갉아먹는 네. 이런 문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변화들이 이미 지금 10대 소비에서 캐치가 됐었어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반기에 한 번씩 10대들 소비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하는데 가장 최근 이제 4월 달에 나온 건데 제가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 호카가 넘버 3 푸드웨어 브랜드고 온러닝은 5등이에요. 나이키는 점유율을 5.1%나 잃었어요. 네. 어퍼 인컴 그 틴스 안에서. 네네. 그러면 지금 나이키가 잃은 5.1 중에서 지금 호카가 2.8 가져가고 온러닝이 1.2 가져간 거예요. 네. 다 가져간 거잖아요. 뭐 1.1은 뭐 스케쳐스랑 뭐 네. 아식스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얘네들한테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는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 나머지 두 업체들은 지금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비단 나이키뿐만 아니라 룰루레몬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아마 브랜드실 텐데 알로요가라는 애랑 뷰오리라는 애가 있거든요. 알로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이제 비오리, 네. 비오리라는 것도 새로 생겼. 뷰오리. 뷰오리. 네. 죄송합니다. 뷰오리. 네. 네, 이 업체들이 지금 11등이랑 15등이에요. 근데 딱 반년 전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35등과 24등이었어요. 근데 이게 요가복에서 이게 아니라 네. 어페럴 브랜드에서 이 정도니까 요가복만 보면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룰루레몬도 네. 꽤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룰루레몬이 뭐 기능성도 많이 강조했고 네. 남성복도 강조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저 요가복 이후에 그렇게까지 크게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쫙 빠지고 있죠. 쫙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네. 반면에 데커스 아웃도어 아까 그 호카 그 팔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내내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약간 매스 브랜드 중에서 어쨌든 시장 변화를 잘 읽고 버티는 애들은 좀 버티고 네. 아니면 매스보다 이제 훨씬 싼 애들은 또 버티고 아니면 아예 비싼 애들은 좀 버티는데 요 애매한 요 매스 브랜드 포지션에서 어쨌든 지금 잘 어쨌든 추세를 이제 못 따라가는 네. 그런 기업들은 좀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PPL 아니고요. 예, 온러닝 관계자분은 제가 근데 매장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검색해 나오는 거예요? 매장이 지금 어디 별로 편집 없어요. 매장에 들어가 있나요? 네, 신발 편집 매장 두 군데, 뭐 굿 러너 컴퍼니라는 곳이 지금 그 더현대에 있거든요. 더현대랑 성수 두 군데 있고. 왜 이렇게 잘하세요? 두 군데 다 가봐서 그래요. 제가 주변에서 막 신발도 사드리고 막 했거든요. 네, 주식 투자하면서 신발 사드리면서 뭐 한번 해봐라, 한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온러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막상 예쁜데요, 생각보다? 좀 괴상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맨 처음엔 들었죠. 밑에가? 네, 여기 밑에가 핵심이기는 네. 한데 요 지금 재무제표를 갖고 오면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이 지금 5년 동안에 7배가 뛰었어요. 아니 숫자가 완전 달라졌는데. 네, 장난이 아니죠. 영업이익은 6에서 180이니까 30배가 뛰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식하면서 이제 퀀트로 보면서 이제 포착을 해야죠.
그리고 뭐 숫자 당연히 저렇게 보면서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매장에 가서 저는 직접 신어봐야겠습니다. 신어보고 정말 내가 편한지. 네. 왜냐면 다들 편하다고 하는데 그쵸. 저는 안 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해도 네.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쵸, 네, 그쵸. 한번 네, 맞습니다. 경험을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온 홀딩, 그러니까 온 러닝이 아니고 온 홀딩이에요. 네, 온 네. 홀딩인데 그 스위스 회사인데 이 회사의 GP 마진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을 매출로 나눈 요 네. 그 마진이 60%대인데 60%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여기는 할인 행사를 안 해요. 네. 근데 이게 룰루레몬도 비슷하거든요. 나이키는 이거보다 낮고 데커스 아웃도어도 이거보다 낮은데 어쨌든 GP 마진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태에서 영업이익 마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특히 7%, 10%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의류나 신발의 그 종목들의 과거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OP 마진이 10%에서 20% 요 올라가는 요 구간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데커스 아웃도어도 마찬가지였고 룰루레몬도 마찬가지였고 뭐 누구 있지? 뭐 크록스 뭐 이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영업 레버리지가 작동하는 딱 구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 안정된 기업들이 OP 마진이 2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요 지금 10%에서 20% 요번에 이제 올라가는 요 구간에 돌입을 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매출이 이제 많이 나와야 이제 OP 마진이 쫙 이제 늘 텐데 어쨌든 요 지금 구간에 온 상황이기 때문에 러닝화 시장에서도 잘 포지셔닝을 했고 고성장을 하는데 영업 레버리지의 약간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자,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싸거나 아예 비싸거나 네. 네, 이쪽으로 저희 주식의 포지셔닝도 딱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막 코로나 시기 끝나고 나서인지 그 중간인지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네.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비싼 거, 싼 거, 중간 거 네. 중에서 중간 거만 그 매대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아, 그 사진을 딱 보여주셨던 기억이 네. 딱 나면서 이제 저가는 이제 서민층 분들이 막 저가 많이 소비를 하고 고가는 워낙에 이제 뭐 여유 있는 분들은 계속 사는데 그렇죠. 이 중간 단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은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브랜드에서도 드러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뭐 세계화 시대 끝나고 지금 분열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네. 저는 이게 결국엔 중산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매스 브랜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브랜드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워닝 시그널을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네. 아예 아무도 못 따라올 정도의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금력이 있어가지고 네. 이 돈과 기술력으로 해당 산업에 투자를 하는 초격자. AI, 그쵸, 초격차죠. AI거나 아니면 기술력과 브랜드를 인정받은 매스보다 윗단계의 네. 고가 브랜드, 뭐 데커스, 뭐 온홀딩스 같은 거거나 아니면 저렴한 소비재 위주로 많이 파는 거죠. 사실 월마트나 코스트코 주가가 괜찮아요. 그렇죠. 네, 아무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꽤 견조합니다.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렴한 음식을 제공한 사실 저렴한 것도 아니죠. 상대적으로 먹을 만한 그렇죠. 가격대. 저렴해진 거죠. 네, 저렴해. 뭐 치폴레나 카바나 스위트 그린 같은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거나 이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담당을 네.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주식 그 종목을 고를 때도 좀 더 양극화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고가 혹은 가장 저가.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이 종목들이 너무 지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시면서 좀 시장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 1, 2년 됐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항상 이양현 위원님은 또 얼리어답터시잖아요. 그래서 네. 포카라는 게 막 새로 나왔을 때, 온러닝이 새로 나왔을 때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막 정말 이제 핏대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면서 10대들이 이제는 나이키 안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호카를 산다는 거예요. 이제 뭐 센트럴뱅크 중산층들은 온러닝 안 신으면은 거기서 명함도 못 냅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이런 소비가 단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가 되고 이렇게 네. 하면서 나이키의 주가가 실적이 이렇게 깨지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이키, 뭐 룰루레몬. 근데 룰루레몬은 원래 고가인데 그거는 또 그 시장 안에서 파이를 뺏기는 거고 나이키는 이제 가격이 포지션이 좀 애매한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한테 점유율을 뺏기는 건데 그럼 나이키가 반등을 뭐 살짝 하기는 했지만 뭐 의미 있는 반등은 네. 아니었죠. 앞으로도 좀 어렵겠네요. 뭐 저는 이미 경영진에서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그 실적 발표 컨콜 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고 이제서야. 지금 네, 포지셔닝을 뭐 예전부터 알았겠죠. 네. 포지셔닝을 지금 뭔가 지금 바꿀 거고 네. 아마 그 제품 개수도 많이 줄일 거다. 음.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한 1년 정도 동안에는 고생을 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가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반영된 주가가 이제 지금의 주가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얼마나 이제 1년 동안에 절치부심해서 이제 뭔가 지금 올라가는지 그 현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소비재를 접근하다 보니까 나이키 매장 가면 전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호카를 만약에 따라한다, 뭐 네. 올러닝을 따라한다라고 하면 네.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을 아예 내놓아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소비자한테 먹힌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약간 다른 좀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의 반등에 뭔가 좀 실마리를 그때는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나이키는 추격을 당한 거지 아직 역전을 당한 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도 썩어도 준치다. 나이키가 바보가 아닙니다. 잠시 한눈을 판 거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아직 뭐 호카나 오은 러닝에 대한 소비를 하지 않아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나이키가 그래도 나이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보는 숫자의 측면에 네. 있어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소비 네. 말고요.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성장률을 당연히 있는 네.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지 맞습니다. 하향을 걷고 있는 네.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인 거잖아요. 네, 항상 저는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고등학교 이제 수학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미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주식은. 미분. 네. 미분을 해서 네. 성장률 어쨌든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주식은 좀 건드리는데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이런 종목을 결국에는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빠졌던 이유를 전부 다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뭔가 큰 이벤트나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엄청나게 뭐 밈이 형성이 돼가지고 나이키 신발이 유행을 엄청 해서 혹은 네. 나이키 뭐 제품이 하나 뭐 운동 선수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인기를 끌어서 확 성장을 보이는 네. 게 있지 않는 한. 요새 이제 뭐 한국에도 그 러닝 그 크루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그분들이 이제 같이 막 모여갖고 많이 뭐 뛰잖아요. 앱도 있잖아요. 나이키 러닝 뭐 그렇죠. 이제 있잖아요. 뭐 나이키뿐만 아니라 다 그냥 있어요? 그냥 러닝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모여서 하는데 뭐 미국도 이제 그런 네.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거기서도 막 데이트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쨌든 풀 장착을 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 장착을 운동하는데 또 챙겨 입고 해야죠. 가잖아요. 네, 이제 새로운 분들 또 만나고 해야 되니까. 네, 피곤하네요. 이제 제가 뭐 자세한 뭐 설명을 이번에 안 드렸지만 그런 좀 약간 이면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러려면 어쨌든 좀 괜찮은 걸로 이제 입어야 위아래로 된다. 예, 착장을 좀 해야 되는 거기에서 이제 나이키가 좀 밀린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나이키 판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이키, 당연하죠. 네. 나이키는 부동의 1위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치고 올라오는 네. 뭐 약간 그런 거는 오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너 이거 모르니? 워킹 온더 그라운드? 약간 이런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빠 왜 그거 신고 왔어? 뭐 이런 거죠. 다 호카, 다 온러닝이니까. 왜 나이키 신고 왔어? 그렇죠. 뭐 그분만 이제 뭐 러닝하는데 뒤에 있거나 뭐. 7월입니다. 우리 권동 부장님 어떻게 6월까지는 잘 이제 뭐 대응을 하셨을 텐데 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하게 좀 더 이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여름쯤에 좀 부침 얘기도 나오던데 부장님도 좀 걱정하고 계신 포인트가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한 6월 한 중순 말부터 네. 하반기에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거에 대한 약간 우려를 사실은 좀 하고 있어요. 주도주가 바뀐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가 이제 주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좀 말씀드린 거기는 해요. 주도주가 조금 바뀔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을 때는 저가로 좀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만약에 하더라도 네. 이게 그 도망가야 될 하락이랑 그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하락 두 개가 더 살 수 나눠지거든요. 있는 기회를 주는 네, 하락. 이제 도망가야 될 하락은 이제 나이키 같은
이제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AI는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왜냐하면 이건 지금 메가 트렌드니까.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너무 이제 단기간에 과도하게 이제 쏠림 현상이 지금 너무 지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매크로에 뭐 어떤 변화가 좀 생긴다, 뭐 금리나 네. 뭐 이런 데서 뭐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 주도주가 순간적으로 잠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잠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가 매크로 네. 변수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항상 2주에 한 번씩 모시니까 그 변화를 포착하시고 네. 이 시간에 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온이나 호카에서 연락 좀 와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언제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광고주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메르시증권 권동원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비가 온다라는 지역도 있나 봅니다. 예, 비 맞지 않으시도록 저는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예, 비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